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이번 주 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맨투맨 회동을 갖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금명간 네. 이번 주 중에는 청구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죠. 네, 그래야 일정이 맞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는 네. 내일 한다라고 TV조선이 네, 단독으로 내는데 그렇게 나와 있대요. 금명감이라는 건 오늘 내일을 사실 금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늦어도 저는 내일 정도면 근데 문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도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온다는 건 지금 구속을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국회가 지금 24일 본회의 있고 28일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24일 날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72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 2월 달 2월 28일까지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정으로 볼 때는 이번 주에 청구가 되어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법무부가 그 국회에 내게 돼 있습니다. 검찰 직접 국회에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또 제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동훈 장관이 나오겠네. 등판해가지고 또 등판. 이번에도 또 무슨 비장한 카드가 있나? 지난번에는 돈 세는 부시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이렇게 녹음된 것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몇 유튜버들은 비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없어요.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아마 그 시간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많은 그러겠죠. 어떤 내용들을 할 거다. 이건 사활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양론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 진성준이가 아마 원내 수석 부대변인인가요? 네네. 부대표. 예. 당론 투표로 가야 한다. 그런 주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탄압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탄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론 투표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홍천 의원은 그 당론 투표 말도 안 된다. 그건 아주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라나요? 논란이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당론으로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당내 전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아예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이건 즉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결해야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당론으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도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요식행위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당의 어떤 위원회 같은 거를 거쳐서 공식적인 어떤 건의 보고서로 해갖고 그걸 통해서 추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밟아나가는 게 아니냐.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못을 박아야 된다. 왜? 불안하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친명계 내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론 투표로 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니까 가서 당론 투표라고 하더라도 자기 알아서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당론으로 딱 정해놨을 경우는 나중에 이탈표가 생겼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탈표를 빌미로 해서 공천 때 그렇죠. 당신 당론을 넣겠던 사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그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심증 같은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론 투표를 하면은 의원들한테는 부담이 있죠. 그냥 알아서 투표하는 것이고 당론으로 가서 딱 정해가지고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가서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큰 부담이죠. 반대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체포동의안 반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조홍천 의원이 대개 이런 쟁점 법안들이나 이런 것에서 이
토론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당 지도부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명 투표를 했을 때 보면은 찬성 투표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조홍천한테 기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평소에 맨날 반대하면서 그거는 왜 찬성을 했느냐. 그랬을 때 조홍천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토론을 할 때 내 입장 견지한다. 그러나 당론은 따른다. 당의 당 의원으로서 당론은 공식적으로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의 그 퇴출 사건이 조홍천한테는 하나의 큰 압박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모양이네요. 금태섭 당론에 반대하고 뭐 그렇죠. 그것도 반대표도 아니고 기권인가 뭐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결국은 공천에서 해당행위라고. 떨어지고 퇴출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언론한테는 아주 양심적인 의원이고 뭐 지조가 있는 의원인 것처럼 떠들고는 가서 표결을 할 때는 가서 다 그냥 당론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그래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 노웅래라든가 또 이상민 장관의 체포동의안이라든가 탄핵과는 달리 이것은 그동안 비명계라든가 반명계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엇갈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내에서는 지금 얼마나 이탈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최대한 본다면은.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주 최대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87명. 아니 이게 너무 크죠. 근데 이 87명은 사실 그 어디서 제가 기인하냐면 바로 개딸들이 리스트를 했는데 87명을 리스트를 한 게 어떤 내용이냐. 이재명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집회라든지 이런 데 안 나온 사람을 87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87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찬성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근데 더 좁히죠. 87명 안에는 정성호도 들어있고 정성호도 찬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다 제하면 민주당의 길 참여한 의원들 또는 뭐 부엉이 모임 뭐 이런 몇 개 그런 이 아주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약 한 40명 정도가 그 모임에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네. 거기서 35명만 이탈하면 끝납니다. 35명도 필요 없죠. 지금 정의당은 저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그런 체포동의안 같은 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정의당에서도 자기 공약을 지켜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있으니까 28표죠. 28표. 국민의힘이 115표가 전원다.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28표인데 국민의힘에도 그 권은희 의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빼야 되죠. 예, 그 사람도 빼야하고 또 이준석께도 모르죠. 악살 먹으라고 연 먹으라고 또 어떤 투표를 할지 이탈표가 그렇죠. 뭐 국민의힘 없으라고 봅니까? 기권하는 오히려 사람들도 그동안 있고요. 쭉 그 투표하는 것 보면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통과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오히려 이 민주당 내 상당수 양식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뭐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당신은 아무 죄 없다는데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지금 심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친명계가 주장하듯이 그거 소설이야. 아무런 증거도 없어. 소설이야. 전원 증거만 있어. 올가매려고 해.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뻔히 판사가 그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주장 그대로라면 이거 영장 낼 수가 없다. 왜 소명되지가 않는다라고 나올 테니까 떳떳하게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으라는 거죠. 체포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죠. 그렇죠. 법원에 나가서.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니까 이 체포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데려와서 그렇죠. 직접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 단계로 체포 네네. 동의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겠다면 끝이에요. 가서 나 다 영장 실질심사 받고 거기서 결정하면 판사의 되죠. 결정에 따라서 구속이 되면 구속되고 아니면은 풀려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는 아무 죄가 없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왜 내가 도망을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언론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고 뭐 증거 없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증거를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이중적이고 지금 도망갈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 영장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혐의를 부인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비록 도망갈 우려는 없지만 혐의를 이렇게 전적으로 부인하는 걸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거든. 그러면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면 하고 영장을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혐의 부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죠. 다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사실은 뭐 전에 권성동 의원도 그 부정채용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강원도에. 네. 네, 네. 그때도 본인이 체포영장 그러니까 그 필요 없고 내가 가서 직접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해갖고 불구속으로 나온 거죠. 네네. 직접 가서 예.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떳떳하다면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특히 민주당 의원들한테 고통을 주지 말고 내가 가서 떳떳하게 받겠다. 그래갖고 재판부에서 결백을 입증하고 나오면 본인은 만세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거기서 무슨 증거를 들이댈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그 세 번이죠. 그 검찰한테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 밝혀진 많은 또 증거들을 들이댔습니다. 보니까 변호사한테 다 적어 이랬거든요. 자기가 아는 게 있다면 다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거를 지금 들이밀었을 때 진술서에 가름합니다 해놓고서도 그걸 다 일일이 적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다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또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결정적인 그런 증거라든가 물증 같은 것은 이재명이가 다 진술 거부고 있는데 뭘로 그거 들이밀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냥 좀 부수적인 것들 들이밀는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네. 결정적인 것은 이제 재판에 가서 그걸 탁 들이밀어야 이재명도 꼼짝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런 정도의 전략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지금 급하기는 급한 거 아닙니까? 처음은 자칫하다가는 이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에는 이 비명계 의원들 1대1로 맨투맨 접촉을 하면서 여기야말로 회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일일이 다 169명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169번. 와, 그것도 정성이죠,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죠. 169번의 전화를 일일이 그것도 또 그냥 끊었겠습니까? 일일이 구구절절히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로도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아예 비명계의 아주 앞장선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1대1로 지금 만나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원욱, 제일 목소리가 크죠, 이원욱. 전해철, 자기랑 정말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죠. 저기 있잖아요. 해경군 김씨. 그걸로 고발했던 경기도 당사자잖아요. 도지사 경선에서 아깝게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기동민, 친문이죠. 친문. 그다음에 김종민, 완전히 또 자기랑 반하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지난주에 만났고요. 다음 주가 더 쟁쟁합니다. 설훈, 이상민, 홍영표, 거의 좌장급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홍영표는 지금 그 부엉이 몸 좌장이고, 이상민은 제일 자기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고, 설훈 역시 말을 자기가 볼 때는 어쨌든 정말 미운 사람이고요. 이낙연계 좌장 역할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서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을 위해서 단합합시다. 이 당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아는 것이고. 아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기는 얘기 안 했다. 무슨 그 구속 이런 건 얘기 안 했다. 당의 미래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의 미래는 곧 이재명의 미래다. 이렇게 이재명을 설득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똥줄이 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보면 점점 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또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는데 뉴시스 통신사죠.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11일 13일 날 했고요. 의뢰한 것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48.1%, 아이고야. 민주당이 31.3%인데 각각 그러니까 2주 만에 했어요. 2주 전에 비해서 각각 한 5%포인트씩 국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떨어진 겁니다. 뉴시스도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났죠? 국힘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이제 거의 과반으로 50%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렇죠. 50% 대선 때 얻은 거 오바를 한 거 정도가 되어 있네요. 아, 그렇죠. 조금 더 나가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뭐 저 윤심 논란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전당대회에 완전히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그런 이 기사들을 보면 전대 쪽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컨벤션 효과가 좀 그렇죠. 있기는 있나요? 민주당보다는 지금 이 국힘 쪽 그 전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나쁜 기사든 좋은 기사든 전체 량을 봤을 때 이 전대 기사가 상당히 지금 11일, 13일 동안 지금 앞서 있다. 기사량에서.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 대개 민주당 기사는 이재명 기사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과 관련된 예를 들어 김성태가 어떻게 됐다. 김성태 금고지기가 왔다. 그 구속됐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보통 단독이라고 제가 이제 하루에 체크를 좀 합니다. 단독이라고 이렇게 이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단독 기사가 거의 다 김성태와 관련된 내지는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들 또 최근 들어서는 호인 의혹 있지 않습니까? 호인 관련 기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확실히 이 전당대회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들이 난무를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럼요. 안철수가 어떻게 됐을까? 뭐 천하람이 지금 또 어떻게 4위로 들어왔다. 뭐 이준석이 지금 또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 나온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준석도 등장하고. 그저께인가 오늘인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무조건 다음 총선 때 나간다. 홍준표 안 받느냐. 당에서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 와갖고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국힘은. 그런데 민주당 한번 돌아보시죠.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기사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말고 사실 거의 없어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뭘 했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뭐 부인을 한다, 이외에 어떤 이 정치를,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중진이나 혹은 스피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1인이 그냥 거의 모든 기사들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것도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요건 아닙니까? 그렇죠. 비명계에 명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어. 총선 비명계가 어떻게 치를 거야. 지지율 봐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만 열리면 지지율 이래 갖고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 거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국힘은 지금 50%를 육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30%를 지금 하향으로 돌파할 지경이에요. 31.3%거든요. 그러니까 30% 아래로 내려가면은 민주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퇴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금배지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이재명이 살고 죽는 게 무슨 그렇게 큰 관심사겠습니까? 이재명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당대표야. 내년 총선에서요. 선배님. 이재명과 악수하는 사진을 아마 올릴 수 있을까요? 플랜카드로? 그래야 이재명이 살아나는 건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재명과 뭐 악수하고 이런 이 선거 분위기로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당내에서 알지 않겠습니까? 의정 보고서에도
이재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안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연말을 보면 의정부에서 다 의원들 내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또 이렇게 당 대표가 나오고 가깝습니다. 이걸 과시해야 하는데 그걸 낸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당내에서도 그렇지만 당 밖에서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계속 이분이 지금 이재명 이후를 노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그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공천권 내려놓으세요. 네, 네.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선이 최초로 분당 얘기도 하고 공천권 얘기도 네. 하고 네.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친명계 비례들이 비명계 지역구로 지금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를 들자면 군산의 뭐 김의겸이라든지 뭐 이런 친명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비명계들이 야 이거 벌써 시작이 됐구나. 라고 지금 부글부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며칠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내일은 팔고 다니지 마라. 지역구 가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체포 동의안 앞두고 있는데 가서 분란 일으키면은 비명계들이 결집하죠.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이요. 이재명 있으면 난 떨려 나가겠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대안이 없지 않냐 하는데 지금 박영선이가 사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대안이 있어. 나 여기 있잖아. 그 얘기거든. 그럼요. 예. 그럼요. 내가 있는데 왜 못하냐.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몇 선언을 했느냐 국회에서. 거기다가 장관까지 했는데 당대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니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40년, 50년 정통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예. 2명의 대통령까지 배출하고 정말 그 역사 전통을 자랑한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없으면 대안이 없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사가 어디고 간에 그 사람 없으면 대안 없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그럼요. 그동안 딱 이 뒤로 고개를 젖히고 있다가 머리 탁 숙이고 90도로 숙이면서 이른바 비명계 좀 실세랄까 비명계 중진들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네. 하고 지금 싹싹 비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